이번 강은 2017년 5월 7일입니다. 2017년 5월 7일 날은 바로 우리 제2회 산업안전기사 시험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보다 먼저 본 시험인데요. 여러분이 이 시험 문제를 보고 여러분이 이번에 시험 볼 때 합격할 수 있도록 실제 문제를 백과사전식 해설로 해설을 했습니다. 1과목부터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과목을 보면요. 역시 안전관리론인데 이 안전관리론은 역시 문제수는 20문제 출제되죠. 그 다음에 배점은 한 개당 5점입니다. 그래서 20개 곱하기 5를 하니까 100점입니다. 이 100점인데 반드시 몇 점을 맞아야 된다? 40점을 맞아야 되죠. 8개를 맞아야 됩니다. 7개를 맞으면 전 과목이 평균 60점이 넘었더라 그래도 어떻습니까? 가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8개를 맞아야 되고 우리는 사실 8개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어떻게 해요? 만점 20개를 맞습니다. 실력도 향상됐지만 이제는 어떻습니까? 시험에 대한 작전도 나름대로 세울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전쟁에 나간 장수가 전쟁에는 졌더라도 전술에는 실패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바로 이 시간은 첫 번째 과목입니다. 바로 시험에 합격하는 전술을 한번 세워보는 방법으로 강의토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 업무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산업안전기사는 바로 산업안전보건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면요. 안전관리자의 업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안전관리자는 10가지 업무를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13조에 명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안전관리자는요. 첫째,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 유지를 해야 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메모문화가 돼야 된다.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이 머리를 믿습니다. 여러분의 저는 머리가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1987년 약 30년 전에 일본으로 가서 한 3개월 정도 공부한 예가 있습니다. 저는 그때 팔팔한 20대였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거기 가니까 일본의 교토대학 교수가 내 정도 나이였습니다. 60이 된 머리도 저같이 허연 분이 선수 운전을 해가지고 저를 데리고 다니면서 설명을 하는데 저는 빈손으로 따라다니는데 이 사람은 딱 작은 다이어리를 갖고 탁탁 적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30년 전에 메모 습관을 잘 해야 되겠다 하면서 아직도 저는 잘 못합니다. 그래서 바로 여러분이 이제 안전관리자가 되잖아요. 반드시 메모 문화를 해야 됩니다. 메모를 잘 해야 되는. 그래서 안전관리자는 법으로도 업무를 한 수행 내용의 기록 유지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요. 산업재해 통계 유지, 관리, 분석을 위한 보좌, 조언, 지도도 합니다. 실제 본인도 하고요. 지도도 하고 이런 일을 안전관리자는 해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안전에 관한 사항에 의한 관한 보좌 및 역시 조언 지도도 누가 한다? 여러분 안전관리자가 해야 됩니다. 네 번째입니다. 작업장 내에 사용하는 전체 환기장치라든지 국소 배기장치, 환기장치라든지 배기장치 이런 말이 나오면 이것은 보건입니다. 보건.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할 것이 아니고 누구? 보건관리자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설비의 점검과 작업 방법에 관한 공학적 요 말도 하면 안 돼. 공학이란 말이 있어도 역시 이것은 누가 한다? 보건관리자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읽어보면 답이 나오고 또 국소 배기장치니 환기장치 이 말만 나와도 어떻게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실력보다 벌써 있잖아요. 전술에 능한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설을 한번 보죠. 안전관리자 업무 10가지를 제가 다 해놨는데요. 첫째 안전관리자 업무는 10가지를 보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에서 심의 의결한 업무와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규정 및 어떻게 취업규칙에 정한 직무를 해야 됩니다. 둘째, 안전인증 대상 기계와 자율안전 확인 대상 기계 등의 어떻게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조언 지도도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위험성 평가에 관한 보좌 및 조언 지도 해야 되죠.
해당 사업장의 안전교육기획의 수립이라든지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조언 역시 해야 됩니다. 5번째입니다. 사업장의 순회 점검 및 지도 조치를 건의해야 되는데 어떤 분이 요사이 자기 엄마가 전화를 했습니다. 혹시 이분이 지금 이 강의를 듣고 있을지도 모르는데요.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부천에 있는 사인제 대학을 나왔다 그래서 내가 부천에 있는 데는 사인제 대학이 없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그러면 심화과정을 나온 거예요. 저희 대학도 심화과정 운영하는데요. 이연제 대학 안에 2+2라 그래서 이연제 학위과정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저희 대학도 역시 심화과정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길 나왔는데 얘가 대학원을 가고 싶어 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건축을 전공했대요. 건축을 전공했는데 건축은 노가다니까 전기나 기계를 배우겠다 그래서. 그래서 제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전기도 기계도 노가다입니다. 그래서 안전관리자 하면 좋지 않냐니까 안전관리자가 바로 노가다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사업장의 순회 점검 지도 및 조치의 건의를 한다고. 아니 사업장의 지도 및 조치의 건의가 사람 관리하는 거예요. 저의 강의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 냄새나는 강의를 하겠다고. 안전관리자는요. 노가다도 아니고 정말 유일하게 하이트하려고 녹색 직업 중에 녹색 자격증을 가지고 녹색 직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대학을 가면 S대학을 가지 왜 그런 인하대학 정도 가겠냐 그래서 저는 인하대학에서 박사를 받았으니까 떳하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 이 강의를 듣는 분도 대한민국은요. 학연, 지연, 혈연이 있다 없다 영원히 없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 강의를 제가 보여드릴 수 있으면 카메라에 잡히지 않는데요. 드디어 1회 때 최종 합격 76세 되는 분이 합격해가지고 문자가 왔습니다. 아마도 2018년 교재에는 어디에다 제가 머릿말에 쓰려고 그러면 그뿐 아닙니다. 76세가 문자가 왔는데요. 60세 합격됐다고 와서 57세 합격됐다. 근데 사실은요. 이 76세 분이 대단한 분입니다. 합격한다는 사실은. 그러나 이분이 합격했을 때 뭐겠습니까? 자기는 아직도 20년 더 살아야 되는데 20년 동안 이 자격증을 친구 회사에서 걸어두면서 평생 안전관리를 하다가 자기는 하늘나라 가겠다 이런 얘기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좀 희망을 가졌으면 좋겠고 이 사람이 얘기를 한 이유는 나는 직업을요. 안전보다 더 좋은 직업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가지고요. 안전행정처를 없애고 뭐 이렇게 한다 그러는데 아직 없어지지 않지만 사실 안전행정처인지 안전처는요. 사실 군인들이 와서 안전관리를 했습니다. 우리 안전은 안전처에서 한 것이 소방과 해양 분야만 했지 실제 산업안전 어디서 하냐?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통령이라면 안전부서를 총리급으로 올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안전을 한 군데 통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사실은 다 안전은 어디서 요소에서 나눠져 있어서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안전관리자는 반드시 사업장의 순회 점검과 지도, 조치, 건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6번째, 산업재해 발생 원인 조사라든지 분석,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조언 지도입니다. 7번째요.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 유지 관리 분석을 위한 보좌 및 조언 지도도 해야 되죠. 8번째입니다.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안전에 관한 사항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조언 지도도 해야 합니다. 9번째인데요. 바로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과 유지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 10번째입니다. 그 밖에도요.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이 있다면 무엇인지 해야 되는 것이 안전관리자입니다. 요 사이 근간이 들어왔어요. 2017년 바로 5월달 이후에 산재 사고가 계속 발생합니다. 특히 크레인 사고가 넘어지는 사고가 나요. 무슨 얘기를 합니까? 안전관리자가 구속이 됩니까? 안 됩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안전관리자는 구속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또 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재 1-32쪽에 나옵니다. 그뿐 아닙니다. 2017년 3월 5일 날 또 출제됐습니다. 그래서 최신 정보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다시 합니다. 왜? 1회 때 출제되었으니까 2회 때 또 연속으로 출제. 여러분 시험에도 출제될 것이다. 그래서요. 이것은 정보 제공에서 시행령 13조의 안전관리자 업무가 명쾌하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2번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을 보니까요. 2번은 버드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는 항상 안전관리자 하면
버드보다는 누구예요? 하인리를 하잖아. 그죠? 하인리는 1대4는 뭐예요? 직접비와 간접비를 일거예요. 1대 29, 300은 뭐죠? 바로 하인리의 1대 29, 300의 법칙인데 이런 중상해, 경상해, 무상해 이래 했잖아요. 버드의 이론은 1대 10대, 30대 600이에요. 버드의 재분포에 따르면 수목권의 경상이 발생했대요. 간란에 물적과 인적 상해가 사고 발생했을 때 무상해 또는 무사고 위험 순간은 몇 건이 되겠네 알아야 돼요. 버드는 1대 10대 30대 600이잖아요. 이런 역시 중상해요. 바로 10은 뭐예요? 요놈이에요. 경상인데 10이 2배로 늘었대. 그럴 때 요게 무상해잖아요. 무상해는 얼마냐고 2만 곱하면 되는 거야. 2. 그럼 얼마? 바로 1200건이 되겠습니다. 요게 3번이 답이 되겠네. 어디 있나요? 바로 우리 교재 45쪽에 있습니다. 역시 2017년 5월 7일 날 기사와 산업기사에 동시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시험에 이게 나온다 안 나온다? 틀림없이 나올 수 있고요. 지금 1번과 2번은 실기 필답형에도 자주자주 출제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역시요 보충학습에서 1대 10대 30대 600의 법칙을 쭉 한번 해놨는데요. 바로 버드는요 1960년대 17만 5,300여 건의 보험사고를 분석하여 하인리가 처음 주장한 사고 발생 연쇄 이론을 조금 더 수정했습니다. 나는 이 버드라든지요 하인리라는 사람은 누굽니까? 하인리는 바로 미국의 보험회사 직원이었습니다. 영업사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인리는 보험회사 일을 하면서 안전의 세계 최고 대가가 된 거죠. 그래서 이 641건의 사고를 중상, 경상, 무상해, 물적 손실, 무상해, 무손실 사고의 1대 10대 36의 법칙을 바로 버드가 제시한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하니까 요게 20으로 늘었으니까 요거는 당연히 1을 곱하면 얼마? 1200건이 바로 요 답이었다는 거예요. 특히요, 요 600건은 무사고, 무상해, 무사고, 위험 순간이라 알아두고요. 요 30은 물적 손실만 발생하는 거고 10은 물적과 인적이 동시에 발생한다. 이런 내용도 시험 문제에 들어가 있습니다. 세 번째인데요. 3번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 내 안전, 보건 교육 중 관리, 감독자 정기안전보건교육의 교육 내용이 아닌 것은 관리 감독자입니다. 첫째, 유해위험 작업 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해야 되죠. 표준안전 작업 방법이라든지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도 역시 누가 한다? 관리감독자 정기안전보건교육 내용입니다. 세 번째로요. 작업 공정의 유해위험과 재예방 대책에 관한 사항도 역시 관리감독자는 해야 됩니다. 네 번째입니다. 기계, 기구의 위험성과 작업 순서라든지 동선에 관한 사항 이런 것은 누가 해야 돼? 바로 근로자가 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답은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요. 해설을 확실히 한번 확인한 다음에 5번으로 가겠습니다. 관리감독자 정기안전보건교육은 6가지 사항인데요. 바로 작업 공정 유해위험 재예방 대책에 관한 사항, 표준안전작업 요령에 관한 사항,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5번째입니다. 유해위험 작업 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6번째 산업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이런 6가지 내용이 관리감독자의 업무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재 1-186 관리감독자의 정기안전보건교육에 명쾌하게 정의가 되어 있고요. 확실한 정보를 다시 한번 제공하며 산업안전보건 시행규칙 별표 8회 2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문제입니다. 4번은요. 산업안전보건법상 방독마스크의 사용 가능한 공기 중 최소입니다. 산소농도 기준은 몇 %냐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경우라도 산소농도가 18% 이상이 유지가 돼야만이 방동이나 방진이나 가능한 산소농도는 얼마? 18% 이상이 돼야 되겠습니다. 이것은요. 바로 우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제 규칙 618조 정의도 되어 있지만 실제 대기 중에는요. 산소가 21%예요. 그 다음에
질소가 79%죠. 이게 지금 우리 정상으로 이 스튜디오에 있습니다. 그러나 작가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반드시 얼마가 돼야 된다? 18% 이상이 돼야만이 방진과 방동을 착용할 수 있고요. 여기 이하가 되면 18% 이하가 되면 어떠한 경우라도 뭐 방진 방동 불가능하고 산소 마스크 또는 산소호수 마스크를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시몬주는요, 우리 제 코스트 역설을 하면 하이니라든지 역시 버드, 그 다음에 버드보다는 시몬지와 하이니죠. 시몬주 제 손실 방법은 보험 코스트와 무보험 코스트인데요. 보겠습니다. 시몬주는 재해 손실 비용 산정 방식에 있어서 비보험 코스트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에요. 보험 코스트라는 것은 반드시 누가 한다? 회사에서 지출하는 거예요. 비보험 코스트는 A냐, B냐, C 등급인데 여기 알아들었어요. 반드시 첫 번째가 상당히 휴업이에요. 휴업. 일어나간죠. 근데 여기 뭐라고 했어요? 첫 번째 영구전 사망이잖아요. 영구전노동 불능상해는 사망이나 또는 1급에서 상급까지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답은 벌써 찾았고요. 영구 부분 노동, 일시전 노동, 일시 부분 노동 등이 되겠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해설로서 시몬주의 제 코스트 산출 방식은요. 총 제 코스트는 보험 코스트 더하기 비보험 코스트입니다. 이 보험 코스트라는 것은 산재 보험료를 말하는 것이고 사업장에서 지출하는 내용이 되겠죠. 우리는 이걸 말하는 거예요. 비보험 코스트는 바로 휴업상해, 통원상해, 응급조치 건수, 무상해 건수 등이고요. 여기서 나오는 그러면 야 영구전노동은 이거는 봐요. 1급에서 사망은 봐요. 여기에 포함이 되지 않아요. 휴업도 안 되고 바로 이거는 어떻게 사망에 가죠. 식물인간이 돼요. 여기 나오는 통원상해라든지 이런 것은 영구 부분 노동 불능이 되겠고요. 일시전 노동 어때요? 이런 거는 응급조치 건수가 되겠죠. 역시 일시 부분 노동도 역시 응급조치건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요 세 개는 포함되는데 영구전 노동이라든지 사망은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 걸 기억해야 되겠고 이것은 우리 교재 1-55쪽에도 나와 있지만 또 어디 있습니까? 2016년 5월 8일, 2016년 10월 1일, 2017년 역시 기사와 산업기사에 동시에 출시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사 공부를 하면 산업기사가 되고 산업기사 공부를 해도 기사 공부가 됩니다. 제가 항상 강조합니다. 원서만 2개 쓰면 2개 다 된다. 오전은 기사, 오후에는 산업기사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인데요. 하이니어 사고 예방 대책 기본 원리 5단계입니다. 우리 하이니어 사고 예방 기본 원리 5단계는 우리는 첫째는 뭐예요? 반드시 문제를 끝까지 조직이 우선 돼야 됩니다. 첫째는 안전보건관리 조직은요. 우선 1단계가 뭐예요? 안전조직이에요. 2단계는 사실의 발견이에요. 다 맞네. 3단계는 분석이죠. 4단계는 시정방법의 선정이에요. 5단계는 시정책이죠. 그럼 답이 1번이네요. 보면 하이니어 사고 예방 기본 원리 5단계는요. 조직에서부터 시정책의 적용까지다. 여기는 어떻게 반드시 3위를 적용해야 된다. 3위는 뭐가 돼요? 3위 첫째, 에듀케이션이 되겠죠. 교육입니다. 그 다음에 그뿐 아니죠. 두 번째는 뭐요? 역시 안전도 공학이잖아요. 그러니까 엔지니어링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마지막에 어떻게? 관리라 그러기도 하고 동료라 그러기도 하고 규제라 그러죠. 그게 바로 엔포스먼트죠. 그렇게 이렇게 바로 3위를 적용하는 것이 시정체계 적용은 바로 3위도 적용한다. 이건 어디 있습니까? 1-46쪽에 있고 2016년 10월 1일과 2017년 5월 7일 역시 기사, 산업기사에 동시 출제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역시 우리는 몇 번을 보느냐? 7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7번을 보니까요. 교육훈련은 4단계를 올바르게 나열한 것인데 교육은요. 반드시 4단계를 해야 돼요. 첫 번째 무슨 단계? 준비 단계. 또 다른 말로 뭐 도입 단계라고 그래요. 요놈을 준비라고 그러기도 해요. 그러면 1단계 3번, 4번은 이제 아예 답이 안 되는 거죠. 준비를 했으면 반드시 뭐요? 준비를 했으면 반드시 뭘 해야 된다? 아, 여기 있네. 잘못했네요. 여기 있네. 요거도 맞네. 4번까지. 2단계는 뭐요? 반드시 제시 단계.
그리고 1단계는 준비 단계, 2단계는 제시, 3번에 어떻게 적용 단계, 4단계는 확인 단계 또는 어떻게 평가 단계. 그리고 답은 몇 번? 1번이 아닌 4번이 답이 되겠다. 역시 교육훈련 4단계 또는 이걸 다른 말로 학과 교육의 4단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1-185쪽에 있고 2016년 3월 6일 날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역시 제가 1번부터 120번까지 하겠지만 우리 교재를 벗어난 문제가 한 문제도 없다는 걸 명시하게 했고요. 여러분 교재에 보면 반드시 2017년 5월 7일 날 출제됐다고 이렇게 표시까지 해두어 가지고 여러분 책을 볼 때 쉽게 바라보라 그 문제의 중요성을 알고 그 문제를 머리에 담을 수 있도록 책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8번째 문제인데요. 직무적성검사의 특징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했어요. 직무적성검사는요. 첫째 재현성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산재도 직무적성검사도 심리검사도 다시 한번 안 돼. 재현입니다. 저도 이런 강의를요. 2번 하면 엄청 싫어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스튜디오였어요. 우리 PD님이 잘못해가지고 다시 에러가 발생하면 서로가 엄청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2번은 안 돼 뭐든지. 그래서 재현은 안 된다. 없어 이런 거. 그래서 객관성이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타당성이 누구나 봐도 인정하는 표준화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요. 심리 검사의 구비 조건을 보면 첫 번째 뭐야? 표준화가 돼야 돼요. 검사 절차의 일관성과 통일성이 돼야 됩니다. 지금 우리 산업안전 기사 시험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필기 합격해야 실기 시험을 볼 수 있고 실기는 필답과 작업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요. 세상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뭔 문제냐? 저는 1987년에 대한민국 최초의 산업안전 기사라는 책을 쓰고 만들었고 1996년에는요. 작업형이라는 교재를 쓸 때 산업인력공단도 없을 때 벌써 저는 작업형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근간에 들어와 가지고요. 특히 2017년 들어와서 출판사들이 덤핑을 하기 시작합니다. 4만 원짜리 책을 29,000원 또는 26,000원에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민이 돼 있습니다. 실제 1000여 페이지인데요. 책이 3만 원 받아가지고 10원씩 복사해도 3만 원이 나오거든요. 더 넘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걸 운영하고 있는데 과연 2018년 어떻게 될까 고민을 하고요. 제가 곧 은퇴를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직하게 하고 있는데 인정받지 못한다면 신뢰받지 못한다면 그만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있는데 어쨌든 뭐가 되겠다. 표준화가 되겠다. 당당히 경쟁해야 되는데요. 정말 비굴합니다. 그래서 어떤 물어본다 그래요. 우리 출판하니까 책값이 싸서 사갑니다. 그런데 싼 게 우리 속담에 비지떡이라 있는데요. 여러분은 뭐 전혀 관계없는 분한테 지금 이 얘기하지만 저는 국내의 책들이요. 저자가 대부분 없어요. 설령 있더라 그래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저자 소개가 없습니다. 가장 제가 잘하는 게 아직도 있어요.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2017년 6월 5일 날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2018년에는 어느 분이 떳떳하게 교재에 017 321에 2787 해가지고 360 24시간 상담하는 저자가 곧 나오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30년 이상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요. 다른 책을 본다든지 다른 분의 강의를 듣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물론 그분 강의를 들었다 떨어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되는 경우도 있지만 확실하게 안전을 명쾌하게 정리하고 갔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특히 안전기술사라든지 지도사, 기사 강의하는 내용을 꼭 비교 한번 해보십시오. 저는 이야기합니다. 처음부터 틀리게 강의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요. 싸게 하면서 과목부터 틀리게 강의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보고 있고요. 어떤 출판사는요. 아예 산업기사에는 심리 및 교육을 빼놓고도 강의해요. 잘못된 거거든요. 출제 기준이 들어있는데도 참 이렇게 좀 여러분이 현명한 선택을 했으면 좋겠고 또 반드시 전화를 저한테 해보십시오. 받나 안 받나 확인 후에 선택하는 것도 늦지 않는 방법들에서 어쨌든 표준화가 돼 있었다는 얘기고요. 객관성이 있어야 돼요. 여기는 채점자의 편견과 주관성을 배제한다 그랬는데 실제 산업안전 기사도 정말 강의도 여러분이 객관성으로 가지고 판단한 후에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해요. 1%라도 저보다 강의를 잘한다거나 더 많이 한다거나
또는 세하교재 출판사보다 1% 좋은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반환하고 바꿔가십시오 하고 있고, 지금도 그런 예는요, 하루에 10,000명 정도 사이트에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요. 어쨌든 1년에 강의 신청하는 것은 10,000명 들어와도요, 10,00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우리 한 군데에서는. 그러나 우리 시험은 30,000명 보는데 3분의 1이 저 강의를 듣는 것 같아요. 우리 3분의 1 정도만. 그러나 2분의 1은 책은 사는 것 같은데, 아니 3분의 1, 3분의 2는 책은 구입했는데 독하게 해서 합격하는 예가 많습니다. 어쨌든 객관성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 규준이 있어요. 규준은 법입니다. 검사 결과를 해석하기 위한 비교의 틀이거든요. 룰을 말하고 있고요. 신뢰성입니다. 검사 응답의 일관성입니다. 신뢰를 하기 위해서는 계속 반복을 해야 되는 거고요. 타당성입니다. 측정하고자 하는 것은 실제로 측정 가능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 교재 106쪽에 있고요. 합격 날개, 합격 예측에 만들어 두었고, 역시 2016년 3월 6일 날 또 출제되었던 문제 되겠습니다. 9번째입니다. 아담스의 사고 연쇄 반응 이론 중에서 관리자입니다. 관리자. 여러분이에요. 관리자잖아요. 관리자가 의사결정을 잘못하거나 감독자가 관리적 잘못을 하였을 때 어느 단계에 해당되나, 이거는 바로 뭡니까? 제가 얘기했어요. 작전입니다. 요거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기 나온 전술적이 아니고 여기서 알아둘 것은 반드시 작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도 얘기했어요. 장수가 전쟁에 실패할 수는 있지만 작전에 실패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바로 이걸 가지고 작전적 에러라는데, 그래서 아담스의 사고 연쇄성 이론은요, 첫째 1단계 관리 구조, 바로 관리 감독자든지 관리 감독 실수를 가지고 우리는 작전적 에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단계는요, 바로 전술적이에요. 전쟁을 하는 과정입니다. 여기서는 설령 실패하더라도 바로 작전적에는 실패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4단계는 무조건 사고라 그랬고요. 5단계는 상해 또는 손실이겠어요. 역시 우리 교재 43쪽에 합격 날개, 합격 예측에 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10번째입니다. 재조사의 목적에 해당되는 것이 않는 것입니다. 재조사는 원래요, 왜 재조사를 하고 재해율을 구하냐고 하면 똑같은 재해나 비슷한 재해가 2번 다시 나지 않게 하는 것이 재해조사의 목적인데요. 첫째, 재해조사는 여러 가지 목적 중에 재해 발생 원인 결함과 규명을 해야 돼요. 둘째, 재해 관련자를 무슨 책임자를 문책한다는 게 말이 안 됩니다. 물론 이제 우리는 죄를 지면 벌을 받잖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 안전에는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불안전 행동과 불안전 상태에서 실수입니다. 실수. 그래서 바로 재해 인적 원인이잖아요. 인적 원인. 이걸 가지고 우리는 불행이라고 해서. 불행임의 음포 88%예요. 물적 원인은 뭐요? 불상이 얼마다? 10%예요. 그래서 여기 합쳐가지고 얼마요? 바로 98% 재해는 직접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은 있어서도 안 되고 재해자 문책하려고 재해조사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재해 예방에 자료 수집하거나 똑같은 재해나 비슷한 재해를 재발 방지하는 것도 역시 재해조사의 목적이고, 가장 원래 1번 목적이 이겁니다. 그래서 재해조사의 첫 번째가 뭐예요? 동종재해나 유사재해 재발을 방지하고 재해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재해 예방에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고 불안전 상태와 불안전 행동 등을 어떻게 파악하기 위한 것이 재해 조사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시험은 항상 2번이지 얘가 3번은 되지 않습니다. 11번째입니다. 주의입니다. 주의의 특성에 관한 점이 틀린 것은, 주의라는 것은요, 관심을 갖는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산업안전기사에 합격해야 되겠다는 그런 목적이고요. 재해를 발생시키지 않겠다는 가급적 안전 강의는 정제수한테 들어야만 된다. 가급적에 필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주의입니다. 주의는요, 한 지점에 주의를 집중하면 다른 곳의 주의는 어떻게 해? 당연히 약합니다. 두 번째 보기를 보겠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가 뭐냐. 두 번째는 장시간 주의를 집중하려 해도 주기적인 부주의 리듬이 존재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눈을 제가 계속 뜨고 있을 수 없죠. 때로는 깜짝깜짝 이렇게 합니다. 바로 이런 현상을 말하는 거고요. 세 번째입니다. 의식이 가행 상태인 경우 최고의 주의 집중이 가능하다. 말도 안 되죠. 의식이 가행됐다는 것은 너무 자신만만하면 뭐 어떻게 돌발 상태가 일어나는 걸 말합니다. 안 됩니다. 답입니다. 네 번째, 여러 자극을 지각할 때 소수의 현란한 자극에 선택적 주의를 기울이는 경향이 있다. 맞습니다. 지금 저는 열정적으로 힘있는 강의를 하고 있지만 저 옆에서 뭡니까?
나체 걸들이 춤을 춘다면 여러분 저보다는 아마도 양쪽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의 특성은요. 주의는 단속성이 있어요. 바로 고도의 주의는 장시간 지속이 불능하기 때문에 리듬이 끊어질 때가 있고요. 주의를 중복 집중이 곤란합니다. 주의는 동시에 두 개 이상 방향을 잡지 못할 거고요. 세 번째입니다. 주의를 집중한다는 것은 매우 좋은 태도를 할 수 있으나 반드시 최고 최상의 방법은 아니라 그랬어요. 네 번째, 한 지점에 주의를 집중하면 다른 곳의 주의는 약한다. 이것이 바로 주의의 특성 또는 특징이 되겠습니다. 12번째입니다. 무제 운동의 기본 운용 3원칙의 다음에서 설명하는 것은 3원칙은 무의 원칙, 선치의 원칙, 참가의 원칙이죠. 여기는 뭐야? 직장 내의 모든 잠재 위험 요인을 적극적으로 사전에 발견, 파악, 해결함으로써 뿌리에서부터 잘 봐요. 산업재해를 제거하는 것. 원천적으로 없애뿐다. 뭐요? 이거는 선치의 원칙이 아니고 무의 원칙입니다. 제로의 그래서 이런 가지고 우리는 제로의 원칙이라고 그래요. 선치의 원칙은 재해가 있을 때 빨리 가서 없애는 거예요. 벌써 발생했어요. 그다음에 선치의 원칙, 참가하는 원칙은 경비부터 사장까지 함께 하는 걸 말하죠. 그래서 무제운동의 기본 이념 3원칙은요. 무의 원칙입니다. 없애는 것이에요. 참가의 원칙, 근로자 전원이 참석하여 문제 해결 등을 실천하는 원칙이 되겠습니다. 선치 해결의 원칙입니다. 무죄를 실현하기 위해 일체 위험 요인을 사전에 발견, 파악, 해결하여 재해를 예방하나 방지하는 거죠. 요 선치하고 무에는 차이가 뭐냐? 무는 아예 뿌리를 없애는 거고 선치는 낫더라도 빨리 가서 내가 먼저 제거하는 것. 초기 초동 예방을 잘하는 걸 말합니다. 이 내용들은요. 바로 우리 교재 1-8쪽에 되어 있지만 2016년 5월 8일, 2016년 10월 1일 기사와 산업기사 동시에 출제되었습니다. 2017년 3월 5일 날 역시 기사에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어떻게 한다? 항상 제가 역순으로 공부하죠. 또 어떻게 얘기합니까? 최소한 안전한 합격을 위해서는 10년치 가연도 문제를 꼭 보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3번째입니다. 위험 예지 훈련입니다. 위험 예지 훈련 중 작업 현장에서 그때 그 장소에서 즉시 즉흥적으로 실시하는 훈련을 뭐라고 하면 알아들었겠어요. 위험 예지 훈련의 대표적인 훈련이 뭐요? 툴, 박스 미팅, TBM이잖아요. 이런 건데 답은 바로 2번 TBM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TBM은요. 바로 뭐냐 하면 TBM은 말은 이거죠. 툴이에요. 공부예요. 툴, 박스예요. 박스. 미팅이잖아요. 미팅. 이 말은 뭐냐 하면 공부 상자에 앉아서 그때 바로 즉시 한다. 그래서 작업 시작 전이나 작업 중이나 작업 후에 항상 하는 훈련을 바로 툴 박스 미팅, TBM이 되겠습니다. TBM은요. 작업 시작 전 5분에서 10분, 작업 후에 3에서 5분, 5, 6명이 정도 회사의 현장 주변에서 짧은 시간에 한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상황을 즉시 즉흥 훈련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역시 우리 교재 1-11에 합격 날개, 합격 예측에 명쾌하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2016년 3월 6일, 2016년 10월 1일에도 출제가 됐었습니다. 14번째 문제요. 도수율에 대한 설명입니다. 도수율은요. 재해의 빈번수를 나타내죠. 그래서 이 도수율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빈도율이라 그러기도 합니다. 도수율이 12.5인 사업장에서 근로자 한 명에게 평생 동안 몇 건의 재해를 발생하겠냐. 평생 근로연수는 40년을 잡고 평생 근로시간은 잔업시간은 4,000시간 포함하여 8만 시간이다. 이거 8,000시간이다 그랬어요. 8만 시간이네요. 그런데 알아둘 거 있어요. 우리 한산 도수율 또는 한산 빈도율은 뭐요? 도수율 곱하기 0.1이에요. 그럼 여기 12.5니까 12.5 곱하기 0.1을 하면 1.25가 돼요. 이렇게 하면 조집니다. 그러니까 근사치를 찾으면 1이 되긴 되는데 이렇게 하면 이걸 잘 보라 그랬죠. 항상 뭐요? 왜 이게 0.1을 했냐면 우리는 사실 사람이 평생 근무하면 보통 뭐 특별한 일이 없어 10만 시간을 잡으니까 얼마요? 이걸 0.1로 했어요. 근데 얘들은 얼마? 8만 시간이니까 얼마 돼야 돼요? 반드시 0.08이 돼야 되고요. 또 때로는 12만 시간이라 그러면 어떻게 해? 1.2를 곱해야 된다.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함정을 줬습니다. 물론 이 문제에서는요. 1을 0.1을 곱해도 문제가 없었어요. 왜? 어쨌든 이게 없으니까 가장 가까운 숫자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사시험은 어떻습니까? 가장 맞는 것은 가장 틀린 걸 찾아야 돼요. 그래서 1번이 되겠지만 꼭 기억을 해야 되고 특히 실기 필답형 시험에도 이런 함정이 있을 수 있음을 꼭 기억합니다.
역시 54쪽이 있고요. 우리 교재뿐 아니고 가연도 문제 2016년 5월 8일 날 산업기사에도 출제됐습니다. 2017년에는요. 기사와 산업기사 동시에 출제됐는데 요거는 2017년 언제 출제됐냐? 바로 5월 7일 기사와 산업기사가 동시에 출제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15번째 문제인데요. 토익법입니다. 다음 토익법 유형 중 다음에서 설명하는 것은 뭐냐? 새로운 자료나 교재를 제시합니다. 그래서 항상 유인물을 들어갈 때 나눠줍니다. 문제점을 피교육자로 하여금 제거하도록 하거나 피교육자 의견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발표하게 하고 청중과 토론장과 활발한 의견 개진 과정을 통한 합의를 도출해 주는 과정. 이거 가지고 뭐냐 하면 바로 포럼이에요. 이거는 포럼이고요. 이거는 대작업입니다. 대인원이 주로 하는 거. 심포지엄은 어떻게? 작은 소인원이 하는 걸 바로 하는. 이거는 뭐예요? 바로 66회라고 하도 패널이 6명, 회의도 6명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답은 얼마? 1번이 되겠습니다. 포럼은요. 반드시 교재를 제시해야 돼요. 문제점을 피교육자로 하여금 제기하거나 의견을 여러 가지 방법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무슨 포럼 할 때는 자고로 쪽수, 머리 숫자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정치할 때도 포럼이라는 문화가 계속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요것은 청중과 다시 심도 있게 토의하는 계속했고요. 우리 교재 1-172쪽이 있습니다. 그뿐 아니고요. 2016년 3월 6일, 2017년 5월 7일 날 산업기사도 출제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16번입니다. 레빈의 법칙은 유명하잖아요. 행동의 특성을 다음같이 하였다. 변수 E가 나타나. E는 알아줄게요. 뭘 나타내? 환경인데 요거는 심리적 환경이에요. 심리적 환경인데 이거는 다른 말로 작업 환경이라 그럴 수도 있고 또는 뭐라 그랬어요? 바로 인간관계를 나타내는 것. 그럼 답은 바로 작업 환경이 되겠고요. 좀 더 해설을 보면 B는 행동이고요. F는 함수고 P는 개체 또는 개성이라 할 수 있어요. 연령, 경험, 심수상태, 성격, 지능, 소질을 말하고 E는 환경인데 원래의 뜻은 심리적 환경을 말하는데 인간관계와 작업 환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 3번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우리 교재 1-111쪽이라든지 2016년 10월 1일, 2017년 3월 5일은 기사와 산업기사에 동시에 출제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17번째 문제 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표지의 종류 중에서 보안경 착용이 표시된 안전보건 볼 필요 없어요. 우리는 안전인증 대상 보호라든지 자율안전 확인 대상 보호 뭐요? 지시표시, 일종의 제가 명령표지라고 그랬어요. 바로 이것은 바로 지시표시에 해당되겠고요. 지시표시는 보안경 착용, 봐요. 방독 마스크 착용, 방지 마스크 착용, 보안면 착용, 안전모 착용, 기마개 착용, 안전화 착용, 안전장갑 착용, 안전복 이런 우리는 보호구만이 뭐다? 지시표시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역시 교재 1-95쪽뿐 아니고 2016년 3월 6일에는 기사, 산업기사 동시에 출제된 문제가 되겠고 좀 더 확실한 정보는요. 바로 우리 산업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1A 안전보건표지와 종류와 형태로서 나와 있습니다. 18번째인데요. OJT, OJT가 교육의 특징에 해당되는 것은 그러니까 뭐요? 맞는 것은 이 말이죠. 많은 지식과 첫 번째 경험을 교류할 수도 맞네요. 왜? OJT는요. 외부 강사를 최고의 강사, 최고의 전문가를 모셔서 듣는 강의를 말합니다. 맞죠? 교육 효과가 업무의 신속이면 이거는 잘하는데 왜? 강사가 많이 나는데 엉터리 강의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 회사와 맞지 않는 강의를 바로 우리 산업안전기사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유능한 강사를 하더라도 전혀 관계없는 강의를 하는 분들이 있고 핵심을 찍어주지 못하는 강사가 대부분이라는 이야기도 하고 싶습니다. 셋째요. 현장의 관리감독자 강사가 돼 교육을 이건 누구야? OJT예요. 이것도 OJT. 다수의 대상자를 일괄적으로 교육하기 위해 어려운 점이 아니죠. 다수의 대상자를 하기 위해서 뭘 한다? OJT를 하는 겁니다. 그 OJT는요. 공통의 교육 목적을 가진 근로자를 일정한 장소에 집합시켜 누가? 외부 강사를 초청하여 실시하는 방법이고 이건 집합교육이 적합하고 많은 지식과 경험을 교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재 1-117쪽에 표로서 OJT와 OFJT가 제가 명쾌하게 책에 정의를 해두었고요. 역시 2016년 10월 1일과 2017년 3월 5일 날 또 출제됐다는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19번째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 등에 관한 교육시간 기준으로 틀린 것입니다. 첫 번 보겠습니다. 보건관리자, 보건관리 전문기관의 종사자의 보수교육은 몇 시간이냐면 24시간. 여기 이제 해설을 하겠습니다. 안전관리자, 안전전문기관의 종사자 신규교육은 34시간 맞습니다.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의 보수교육은 6시간이 아니고 얼마? 바로 얼마가 돼야 되겠어요? 알아둘 게 있어요. 유일하게 안전과 보건관리 책임자의 보수시간이나 신규 유일하게 얘들은 6시간이에요. 그 다음 네 번째 재예방 전문지도위원 종사자 신규교육은 24시간 아니고 34시간. 보수교육은 역시 24시간. 보겠습니다.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는요. 신규나 보수나 6시간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안전관리자, 안전전문기관 종사자도 역시 신규 교육이 몇 시간? 30시간, 34시간이에요. 보수는 24. 다 똑같아요. 보건관리자, 보건전 34, 24. 재예방 전문기관 종사자 34, 24. 성면조사기관 종사자도 34, 24예요. 요게 나와요.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나옵니다. 이것은 언제부터 하냐? 2018년 9월 1일부터 30명 이상인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에는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를 두게 되어 있어요. 또 그뿐 아닙니다. 2019년 9월 1일부터는 20명 이상 사업장도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두게 되어 있어요. 이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는 자격 요건은 어떻게 되나? 반드시 산업안전기사나 산업기사가 있어야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산업안전기사는 엄청나게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20번째 가죠. 20번째는요. 어떤 문제가 나오냐. 이것은 역시 한 번 더 우리 19번 문제는 우리 교재 1-193쪽이요. 2017년 5월 7일 역시 기사와 산업기사 동시에 출제됐던 문제고요. 이 내용은 갈로송 넣기로 우리 실기 필답형에도 출제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법으로서 확실하게 여러분 정보를 제공한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에 산업안전보건 관련 교육과정 및 교육시간에 나와 있습니다. 20번입니다. 안전점검표 다른 말 체크리스트가 되겠죠. 포함돼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을 잘 보면 돼요. 이거는 실력이 아니고 이제 작전이라고 그래서 전술이라고 해서 뭐 점검 대상이 해야 되겠죠. 판정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점검 방법이 있어요. 봐요. 조치 결과예요. 조치 결과는 사장이나 해야지. 자기가 마음대로 무슨 조치 결과를 대책을 해서 이런 거 할 수 없죠. 이제 보면 뭐가 보여? 답이 보입니다. 그래서 체크리스트는요. 약 7가지 사항인데 점검 대상, 점검 부분, 점검 항목, 점검 주기 또는 기간, 점검 방법, 판정 기준, 조치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조치 결과는 낼 수가 없습니다. 역시 어디 있어요? 바로 1-70쪽 체크리스트에 포함돼야 하는 사항으로 있고요. 2016년 5월 8일 날 또 출제됐고 이 문제도 역시 실기 필답형에도 잘 나오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했어요. 2017년 5월 7일 날 시행한 산업안전기사 1과목 문제를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을 안전한 학교, 바로 여러분을 세계 최고 최상의 안전 전문가로 만들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의 멘토가 돼서 함께 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